또 그 결과가 원인이 돼서 어떤 일이 나왔다라는 사건 이름들은 모르지 않아도 모두가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의 원인과 결과만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 그런 것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공부 시작. 예, 안녕하십니까. 저기 엘토비 원장 조나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명회를 예전에는 되게 자주 했었거든요. 근데 1년 만에 하니까 제가 설명회 때 잘 안 떠는데 오늘 살짝 떠지네요. 일단 오늘은 그 고교 선택 설명회라서 메인은 그거예요. 저희 그 고등부에서 이제 고등학생들 지도하면서 어떻게 고등학교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고등학교를 가면 좋으냐, 그런 전반적인, 어서 오세요, 부분들을 이쪽으로 오시죠. 네, 저쪽 오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데, 이제 저는 간단하게 이 책 소개만 하고 저희 원장님 소개하고 내려갈 텐데, 요 책 다 받으셨죠? 예. 52페이지 잠깐 펴주시겠습니까? 52페이지에 보시면 그 조사 방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동탄 지역, 동탄 이신도시 지역 학교, 고등학교가 8개가 있어요. 예당고 합해서. 그 중에 있는 어떻게 하면 제일 리얼하게 좀 이거를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애들한테 직접 물어보자라고 작년에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는 친구들, 지금은 저희 학원을 안 다니는 친구들이 많지만 예전에 이제 같이 친했던 친구들 다 연락을 했어요. 연락해가지고 이것 좀 부탁한다. 그렇게 해서, 네. 그 아래 보시면 간단하게 곰돌이가 보이시죠? 곰돌이. 이 곰돌이를 이제 스캔을 해가지고 이거 그 온라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총 228명을 모았습니다. 228명 중에 이제 너무 제가 아는 친구들만 가져가면 그 샘플링 이게 없으세요? 나갔다 오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샘플링이라는 것은 나름 그 샘플도 중요하지만 그 샘플이 전체를 어느 정도 이렇게 시그널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자료를 모아서 전반적인 걸 한번 추정해 보자라는 의도로 사실 이 기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228명 응답 자료를 모아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출구조사 이거를 8학교 가가지고 제가 다 이거 설문지 뿌려가면서 애들한테 초콜릿 하나씩 줘가면서 모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이렇게 얘네만 모았다 쟤네만 모았다 꼭 그렇지 않고 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랜덤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전제인데, 그렇게 해서 400명 물었더니 72명이 대답을 해줬어요. 하고 그리고 학원 현재 재원생 43명은 거의 다 한백고 친구들입니다. 한백고하고 창의고 친구들 몇 명 있고, 그렇게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맨 앞으로 좀 와주시겠습니까? 맨 앞에 보시면 이제 이게 보이실 거예요. 맨 앞에 보시면 이게 보이실 거고, 오늘 이 자료를 다 말씀 못 드려요. 근데 이거 가지고 가셔갖고 자근자근씩 한번 씹어서 이렇게 잘 보십시오. 나름 그러면 되게 의미하시는 게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친구들한테 고맙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10가지 질문을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10가지 질문, 첫 번째가 어느 학교 다니는지, 한백고 친구들이 40명이 넘었고 나머지는 다 25명 정도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중학교 때 중3 졸업할 때 내신 점수 몇 등급인가, 아니 몇 점인가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 밑에 잠깐 보시면은 190점 이상이 거의 44%,
이 정도로 요즘 190점은 많아요. 많고, 그리고 나머지 보실 때 이게 지금 요 피자가 이렇게 있을 때 보실 때 이 3시 방향 있지 않습니까? 이 3시 방향에서 이렇게, 이게 시계 반대 방향이죠. 이렇게 된다는 거, 이 범례하고 이렇게 매칭된다는 걸 참고로 하셔서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내신 점수를 물어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 3번째 질문은 당연히 그러면 그렇게 중학교 때 맞았는데 고등학교는 지금 몇 등급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간혹 뭐 뻥을 친 친구들도 있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애들이 솔직하게 답변을 해줬다는 전제를 깔고 조사를 계속 분석을 했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등급은 당연히 그 고교 1등급은 4%, 2등급은 누계 11%, 3등급은 23%, 4등급이 40%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수치보다는 조금씩 한 10%씩 높게 나왔는데 이거는 좀 사실 밑바닥 깔리는 친구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빠지거나 응답을 안 했다라는 조건으로 제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넘어가 보시면은 4번째는 지금 다니는 학교를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느냐. 그리고 5번째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어떠냐. 퀘스천 5입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성적 경쟁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 뭐냐 그랬더니 확실히 이제 성적 우수가 나온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교우 관계, 학교 교우 관계 좋고 학교 분위기가 좋다고 하는 답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퀘스천 7번은 후배들이 다시 이 학교를 가겠다 그러면은 추천을 할 거냐, 이 부분을 좀 봤습니다. 근데 이게 좀 학교 다니는 만족도하고 좀 상반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추천한다고 자기가 다니는 학교를 추천하는 친구들이 많았고요. 넘어가 보시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학폭입니다. 학폭은 일단은 학폭이 딱 연루가 되는 순간 공부는 그냥 이렇게, 왜냐? 사람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많은 친구들이 이걸로 많이 고생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갖고 이 부분을 되게 했는데 어쨌든 여기 있는 의견대로 이렇게 보셨는데 대부분은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대부분은 없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있다라는 친구들도 몇 명 있었는데 이따가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대략 어디서 나오는지 이런 것도 좀 보시게 되는데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퀘스천 9번 질문은 국영수 평균 난이도인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어려워졌고 학교별로 수준 차이가 보인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아주 어렵다, 조금 어렵다 이거를 이제 통계를 내 가지고 대략 이제 평균 내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10번째 질문은 이제 다시 중3이 되면은 어느 학교를 추천하겠냐. 자기가 다닌 학교 말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분포가 됐어요. 이거는 제가 좀 이거를 무슨 뜻인가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다들 생각이 다르고 다들 입장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정답이 없구나 이런 느낌으로 전 갔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이제 한백고 학생들의 대답 43명 응답했는데 거기에 맨 옆에 보시면 보셔야 될 게 여기에 지금 중학교 성적이 쫙 나오죠. 이거 40명을 랜덤으로 뽑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전체를 추정할 수 있는 대략적인 수준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고등학교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내미가 190점 이상인데 이 학교를 가면은 대략 어느 정도로 퍼질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추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보시면. 그리고 그 아래 이제 180, 190, 170 있는데 한백고가 확실히 190이 많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 이제 세부적인 거 보시면 이제 학교 만족도, 힘든 부분, 좋은 부분, 그리고 재학 학교 추천 다 있습니다. 이걸 하나씩 보시면서 검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한백고 43명이고요. 넘어가 보시면 그 창의고 학생들의 그 옆에 성적 분포가 보이시죠? 그 창의고도 190 이렇게 쭉 있는데 24명, 이 수치 그 30명이 제가 통계를 조금 공부한 적이 있는데 이 30명이라는 수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30명을 맞추려고 정말 노력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사실 30명까지 못 채웠지만 그래도 25명 선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그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수치가 되기 때문에 이 비율은 아마 그 모집단의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보시면 이제 여기에 있는 친구와 이거 성적의 비율,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창의고 그리고 중앙고 이렇게 계속 넘어가시죠. 이걸 쭉 보시고요. 21페이지를 잠깐 펴주시겠습니까? 2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이걸 다 요약을 해놨어요. 요약을 해놨는데 요거는 뭐 하기 좋은가 하면은 학교들끼리 이렇게 서로 비교해서 보기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중학교 내신 평균 표준 편차는 당연히 그 샘플들을 평균하고 낸 거 자료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되고, 예,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 가면 이제 도표들이 있는데 이 도표들은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이 자료 거기 2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24페이지에 보시면 자, 이 폭포수가 보이죠?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한 명 한 명씩 그 중학교 내신과 고등학교 내신을 이렇게 이은 선들입니다. 더우시죠? 더우시지 않으세요? 예, 잠시 제가 이따가 에어컨 틀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학교는 이런 표시가 있는데 중앙고 보시면 이렇게 한 명이 이렇게 탁 튀는 걸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친구는 저 뒤에 보면 의견을 게재한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리막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이솔고하고 이산을 보시면 좀 모양이 달라 보이죠. 여기 뭔가 조금 올라가는 게 보이시잖아요. 요걸 참고하십시오. 요걸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잘하면 좋지만 사실 많은 친구들이 공부하기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성적과 그리고 환경, 이 두 가지를 밸런스를 잡아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뭐 성적이 아무리 잘 나온다 하더라도 애가 가서 시끄러운 분위기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그런 경우, 또 한편은 공부하려고 하는 열정은 있는데 아무리 해도 뭔가 벽에 부딪히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이 학생 한 명 한 명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개를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렇게 하시고 쭉 넘어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보시는 게 이제 3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37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학생들 중에 거기 그 학생들한테 그 조언을 물어봤습니다. 조언을. 한 명 한 명의 의견이 있거든요. 있는데 사실 좀 이게 애들 사이에 이게 혹시라도 이게 좀 추적당할까봐 굉장히 좀 혹시라도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그러실까 뭐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중학교 성적하고 고등학교 성적을 놓고 그 옆에다가 이거를 애들의 말을 넣었거든요. 왜냐, 이렇게 해야지 좀 더 와닿는 어떤 그러한 그 조언이 될 것 같아서 이 조언들을 지금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하나씩 이렇게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창의고 그리고 중앙고 8개 학교들에 대해서 이걸 다 조사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맨 뒤쪽에 보시면 그 기숙사 있는 고등학교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요 색깔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47페이지. 여기는 개중의 학생들은 이제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가서 뭔가 좀 새로운 걸로 시작하겠다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요 내용들을 보시면 도움이 조금의 어떤 정보를 받으실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무튼 내용은 그 정도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뭐 기본적으로 제가 뭐 했던 조사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 많겠지만 그래도 그 고등학교별 설명의 일정 여기 넣어놨거든요. 이쪽에 이 일정하고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하시면서 보시면 자료집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잘 활용하시고 잘 들으시고,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요 아주 짠짠한 숫자들이 들어가 있는 이 표는 나이스에 들어가 가지고 각 학교별로, 그러니까 55쪽부터 나오는데요. 거기에 있는 그 각 학교별로 이제 수업을 듣는 과목과 그리고
평균, 표준편차 있는데 난이도가 높아지고 낮아지고에 따라서 어떤 점수 경향이 이게 변합니다. 이게 보면은 중앙고 2018년부터 저희가 계속 누계해서 나왔기 때문에 타겟이 되는 학교들을 한번 그 추이를 국영수 정도만 해가지고 이렇게 추이를 보시면 어느 정도 좀 시사하시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제 자료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나름 힘들게 만들었는데 보탬이 되셨으면 하고요. 예,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이제 현장에서 직접 애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애들이 어떻게 하면은 고등학교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잘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 L2B 하이클래스 피터 원장 모시고 그러고 나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우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L2B 영어학원 고등부 원장 맡고 있는 피터 선생님이라고요. 예, 저는 이제 가장 이제 궁금해하시는 고교 선택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데 실제로 고교 선택에 대한 자료는 여기 아까 조 원장님 자료집에 내용은 굉장히 많고요. 저는 조금 더 이제 큰 틀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지금 이제 보통 중3 이제 학부모님들이시고 중1, 2 학부모님들 계신데 몇 분 지금 중3 가장 중요한 거는 고입도 중요한 건 맞는데요. 대입이라는 걸 혹시 생각해 보셨다는 거를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이유는 중2 아이들부터 입시가 바뀌죠. 그러면은 중3 아이들한테 가장 큰 난제는 이제 뭐죠? 고입이 아니고 재수를 못 해요. 그리고 재수생이 엄청 밀려요. 중3이 이제 고3이 될 때 마지막 입시되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고등학교는 저는 솔직히 1분 만에 설명이 끝낼 수 있어요. 고입은요. 가깝고 아이가 원하는 데 보내면 끝이에요. 네, 솔직히 그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가서 어떻게 대비하냐가 진짜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재수 못해요. 진짜로요. 그리고 이제 뭐 내신도 이제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고 수능도 여러 가지로 나뉘었던 선택 과목이 공통으로 바뀌어요. 저도 이제 고3 때 저도 이제 40대인데 공통사회, 공통과학으로 다 했거든요. 그 막 8과목을. 근데 지금은 8과목을 안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를 조금 촉은 세우고 두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거 말씀 먼저 드리고 자, 이제 보시면은 우선 제가 이제 진행할 부분은 고교 선택이랑 학교별 특징, 이제 잘 안 보이시니까 좀 이제 크게 읽어드릴게요. 학교별 영어 시험, 이제 중등과 고등인데 어머님, 아버님께서 지금 이제 학생도 이제 몇 명 있는데 오신 이유는 이 고교 선택 때문에 오신 게 맞지만 저는 제일 비중을 두고 설명을 드릴 거는 실제로 4번이에요. 중등과 고등이 다르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오신 거랑 좀 초점이 달리더라도 예, 조금 양해를 먼저 구하고 들어갈게요. 예, 일단 이거 입시 설명의 입학 설명의 일정인데요. 저희 자료집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조금 빨리 조사해가지고 홈페이지에 뜨기 전에 전화해서 조사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홈페이지 상에서 좀 달라지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예, 여기 책에 있으니까요. 일단 좀 넘길게요. 예. 예, 그리고 예, 이제 고교 선택이라고 하는 이 시기가 오면은 몇 가지 이제 이슈거리들이 항상 등장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목고 자사고 갈 거냐, 일반고, 이제 요즘 아이들이 이제 갑반고라고 좀 하죠. 이제 일반고 중에서 좀 좋은 학교. 예, 이것도 이제 항상 화두에 오르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특목고랑 자사고는 이제 없어진다고 이제 했다가 다시 말이 바뀌었죠. 거의 현행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지금 중2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내신이 5등급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1등급이 4%까지란 말이에요. 근데 5등급제로 가면은 1등급이 10%까지로 늘어나요. 그 말은 지금으로서는 2%, 그 2등급이 11%거든요. 그럼 2등급까지가 1등급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목고 자사고 갈만 하겠죠. 그래서 지금 특목고 자사고 못 가는 게 내신 못 딸까 이런 것도 있는데 엄청 이제 범위가 넓어지는 거니까. 근데 지금 중3은 그런 게 고민할 필요가 없고 이것도 특자사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의 네임밸류라는 것도 있긴 있지만 활동이 굉장히 많으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때 굉장히 유리해요. 그러면은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한 2, 3년 전에 설명회를 하는데 이걸 이제 저희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누가 이제 댓글을 달았어요. 네 말 틀렸다 이런 식의 주관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는 특목고 자사고를 가는 아이의 가장 첫 번째는 성향인데요. 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활동이 있으면 뭐예요? 내 성향이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면은 아무 메리트가 없는 건데. 그리고 두 번째는 긍정적이어야 돼요. 왜 긍정적이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특자사고 가는 아이들은 뭐 난다긴다 하는 아이들이 가겠죠. 그래도 나름대로 그 중학교에서. 근데 이따가 중등 고등 비교하겠지만 중등 때 전교 1등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게다가 그 표준 편차라는 게 또 없어지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나는 1등이라고 항상 생각해 왔는데 가보니까 나보다 잘하는 애가 너무 많아요. 그럼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예. 그런 거가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활동적인 성향 그리고 긍정적인 성향. 왜냐면 성적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예, 그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그리고 이제 일반고랑 이제 뭐 이쪽으로 가는 아이들은 뭐 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노력형으로 좀 잘하는 아이들 좀 꼼꼼하게 잘하는 아이들 조금 저도 이제 인정하기 싫은 이유가 유전적인 요소는 진짜 무시를 못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는 좀 태어날 때보다 좀 타고난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도 가르치다 보면은 좀 그런 아이들이 보여요.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좀 그런 아이들에서 상위권이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 이제 일반고랑 이제 뭐 갑반고라고 하는 부분은 좀 타고나지 않았어도 노력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끈기 있게 엉덩이 힘으로 좀 공부하는 경우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 후자를 저는 더 원하긴 해요. 예, 왜냐면 그게 나중에 더 사회생활하고 할 때 더 좋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아이들이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이제 뭐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입시랑 관련된 다른 그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실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거는 무조건 베스트인데요. 전문가의 조언보다 좋은 거는 현장에서 경험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얘기를 듣는 게 더 좋거든요. 어쨌든 전문가라 하더라도 자기가 거기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한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뭐 예전에 한 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대가 또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조금 이런 거를 이제 저도 이제 조사하면서 뭐 유튜브랑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가져왔는데 잘 안 보이니까 제가 포인트만 읽어드릴게요. 이제 얘는 이제 작년 거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 이제 수능 끝나고 이제 이런 걸 이제 뭐 영상 보고 댓글을 쓴 것 같아요. 이제 도움을 주려고. 그러니까 자신이 열심히 하는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선은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고를 지금 원하는 학생이에요. 이제 후배들한테 이제 추천해 줄 때. 어떤 일반고를 가더라도 어떤 대학도 다 갈 수는 있어요. 뭐 이제 서울대, 여기도 이제 서울대 다 나오고 있죠. 그렇죠? 서울대, 연대, 고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최저를 맞출 정도. 이제 내신을 이제 어느 정도 따놓고 그 최저 수준이, 그 최저를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뭐 3합 몇이다 뭐 이런 거. 그거 맞출 정도로 정시 공부와 병행하면은 중경외시 요 정도는 무조건 갈 수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학생이고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가져온 것 뿐이고요. 예, 어떤 일반고 가더라도 대학은 무조건 잘 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것도 학교가 대학을 보내주는 건 없어요. 학생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의 입학 실적 이런 건 중요한 건 맞고 참고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거는 실제로 참고할 필요가 없다고도 제가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학교를 간다고 이 대학교를 가는 건 절대 아니죠. 물론 확률은 높아질 수 있지만 그래서 학교보다는 학생의 의지나 자세 같은 게 중요하다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예, 그러니까 너무 그 외부적인 것들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리고 이제 이게 진짜 공감이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거 원래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고 선행도 많이 되어 있고 일반고보다는 이제 뭐 유명한 자사특목고 여길 추천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선천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조금 그런 거. 근데 제일 무서운 게 저는 애들한테 이런 말도 하거든요. 이제 과거에는 천재도 노력하는 사람은 못 따라간다는 말을 많이 했었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안 하고 천재가 노력하면 못 따라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너 이렇게 타고난 머리 가지고 노력을 하면 너를 누가 따라오냐. 그러니까 원래 타고난 애들이 가서 열심히 하는 게 자사고 특목고 같아요. 예, 물론 이제 그 타고나지 않아서 후천적으로 노력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따라갈 수는 있지만 이제 이게 좋다는 거고 그리고 엄청나게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니지만 꼼꼼하고 끈기가 있으면 일반고 가서 탑을 찍으라.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력형 좀 이제 끈기는 아이들 근데 이제 조금 타고나진 않아가지고 조금 이제 막 머리 회전이 빠르진 않고 이제 천천히 공부하면서 완벽하게 공부는 하지만 그런 아이들은 좀 타고난 아이들을 따라가는 게 좀 현실적으로 저도 인정하기 싫지만 좀 어려워요. 예, 실제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는 게 전 좋다고 보거든요. 이거에 자존심 상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제가 강조하는 거는 노력하면 무조건 커버는 된다는 거죠. 당연히. 노력해서 안 되는 정도로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경우는 이 주변에서는 없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요런 이제 의견도 있었고, 요거도 정말 베스트거든요. 시험지 다운받아가지고 시험 보는 거예요. 뭐 이제 사이트나 어떻게 가면 이제 시험지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중학교 때 조금 한다고 이제 좀 건방 떠는 애들 있죠, 그냥 소위. 그런 애들이 이거 보면 그냥 기죽을 수 있어요. 엄마 나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가장 명확해요. 시험장, 그러니까 뭐 한백과 가고 싶어? 한백과 시험장 한번 보면 돼요. 뭐 수학이랑 영어 같은 거는 이미 중학교 2,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문제 풀 수 있는 정도는 누구나 어느 정도 학원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영어는 선행이란 게 없고요, 실제로. 수학은 선행이 있지만 거의 다 하니까 시험지 그냥 보면은 학원에 가면 시험지 무조건 있고요, 당연히.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한번 풀어보는 거. 이제 사이트에도 기출문제 올라가 있고. 그게 가장, 그러니까 잘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고등학교에서 시험 보는 애들은 범위를 공부하고 시험을 보니까 당연히 잘 볼 수가 있지만 범위를 안 보고 보는 거에서 90점 이상을 기대하는 건 그건 잘못된 기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어. 요 정도의 틀을 잡으라고 말씀드린 것뿐이지 그 절대적인 점수 수치를 가지고 또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등학교 선택할 때 한번 해보실 필요도 있고 지금 중3이 시험 기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학원에서 대비하고 있죠.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 아시죠? 중3 기말고사는. 중3 기말고사부터 내년 4월 때까지가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중3 기말고사는 없는 거예요, 실제로요. 예, 그거는. 그래서 이런 거를 먼저 하셔도 되고 학원 다니면서 입학 테스트 보셔도 되고 원래 시험 때는 시험에 대한 것만 초점을 맞추고 다른 걸 하면 안 되지만 중3 기말고사는 예외예요. 고등학교랑 관련된 걸 먼저 해보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중3 기말고사 못 본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요즘에도 그런지 제가 중등부를 안 한 지가 조금 6, 7년 돼가지고 중3 기말고사가 문제가 제일 쉽게 나와요, 보통. 마지막이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내거나 이런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선으로, 그리고 영어는 중학교 때 조금 죄송하지만 중학교 아이들한테 2주만 공부하면은 100점 나올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단순하게 나와요, 실제로. 예,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저랑 같은 의견을 좀 가져왔어요, 실제로. 예.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목고 자사고는 활동적인 상위권, 그리고 긍정적인 아이들, 그리고 일반고, 갑반고는 꼼꼼하고 노력하고 하는 아이들이 가는 게 조금 거기 가서 적응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 뿐이죠.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하면 이제 사람마다 다르니까. 예, 좀 이제 참고가 되시라고 가져왔고요. 자, 어쨌든 결국에는 학생의 진짜 실력과 진짜 성향을 파악해가지고 고등학교를 결정하는 거지 어떤 학교의 특징 이런 거는 솔직히 큰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만 잘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메인이고 학교의 특징은 조금 도움을 주는 것 뿐이고요. 이따가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분위기도요, 반 분위기가 제일 중요해요. 학교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반 분위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반 분위기를 어떻게 알아요, 가기 전에? 네, 학교를 가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들과 이제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소통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좀 학교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좀 그러겠지만 영어 선생님이 2명, 3명 계세요, 한 학년에. 그럼 진짜로 제대로 안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꼭 있대요. 그러면은 나는 이 선생님이 걸려, 누구는 이 선생님이 걸려. 다른 영어 선생님이 걸리거든요. 물론 둘 다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외부적인 그런 소문 있죠. 어디 분위기가 좋더라. 이런 거는 나한테는 직접 들어갔을 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신껏 가까운데 가고 싶은데 이게 끝인 거예요, 실제로는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서 어떻게 하냐를 고민하면 돼요. 가서. 예, 어느 학교를 가든 학교 때문에 나 대학 못 가서란 말은 죽어도 안 나와요. 내가 조금 노력을 못했다 이렇게 반성을 하게 되겠지. 그냥 나중에는 학교 탓을 못해요, 실제로. 예, 거의 100명 중에 99명은 그럴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화두거리는 기숙사 일반고가 좀 있죠, 그쵸, 이 주변에.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번 잠깐 가져왔고요. 이거는 이제 보통 요 정도 학교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죠, 여기서는요. 저도 이제 뭐 이 지역 와가지고 이제 알게 된 건데 거의 다행히도 저희 학원에서 이 학교를 간 아이들이 소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을 보내가지고 좀 아이들의 의견을 가져온 거고, 여긴 제 주관적인 의견이 전혀 없어요. 저는 여기 학교 학생들 가르쳐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 학교를 간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본 거고, 그리고 이제 기숙사 학교이기 때문에 기숙사 커트라인을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실제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제 인터넷 같은 거 뒤져봤죠, 그거는. 일단 195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여자 기숙사는 195 이상으로 잡는 게 좋으시고 남자는 195 조금 아래도 합격선이 있었더라고요. 뭐 192 이 정도. 다시 말씀드리면 195를 기준, 여자 기숙사는 조금 더 위로 받아야지 좀 안정권, 남자는 조금 195보다 좀 떨어지더라도 뭐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로 기숙사 커트라인을 가지고 가시면은 어느 정도 맥은 될 거예요, 큰 틀은.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조사한 거는 뭐 내신 어떠냐, 시험범위 어떠냐, 누구한테 여기 학교가 맞냐, 그리고 이제 학교 분위기는 어떠냐, 요거 4가지로 제가 애들한테 질문해가지고, 그래도 애들이 착한 게 되게 장문을 보내요, 진짜로. 예, 그래도 되게 착해가지고. 근데 그 장문 보내는 것도 자기는 이제 이거 고민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신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심리예요. 예. 그 이제 도움 주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학원에 오는 애들은 이제 선생님들께 얘기하는데 진짜 착해요. 학원에 오는 애들은. 그러니까 지금 동의를 못 하시는 눈빛인데, 집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진짜 못된 애들은 학원도 안 와요. 그러니까 이거죠. 요즘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어머님들이랑도 제가 소통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 어떤 어머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좀 공부를 좀 못하는 학생의 어머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한다는 표현은 좀 위험하고, 공부를 안 하는. 아, 이게 되게 예민해요, 생각보다. 예, 진짜 예민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묻혀요. 예.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좀 안 하는 학생이죠. 근데 그 어머님도, 근데 선생님, 이렇게 제가 아이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빠지지 않고 학원에만 가는 것만 하더라도 저는 좀 어느 정도 아이한테 고마워요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학원도 안 가가지고 엄마랑 아빠랑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나 안 가. 나 공부하기 싫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간 이건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좀 이거 준비를 좀 일찍 해놔가지고 입학 설명회가 이제 다 있는데 3개고는 아직 있어요. 입학 설명회 그 가서 들으실 수 있고, 안복고가 이제 오늘 2시까지가 이제 있고, 이제 나머지는 다 끝났어요. 왜냐면 지금 혹시 또 그 중3 학생 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중1, 2 어머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기숙사 학교는 다른 학교 일반고보다 설명회 일정이 좀 빨라요. 보통 일반고는 11월 말이거든요. 예단고가 이번에 11월 7일이니까 좀 예단고가 좀 빨리 하고요, 원래 제가 알기로도. 나머지는 12월 거의 20일 넘어서인데, 여기 기숙사 학교 좀 빨라요, 보통. 그러니까 10월 초부터 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 투어하는 것도 있어요, 보통.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올해는 지나갔지만 참고로 가져왔고요. 요거는 뭐 솔직히 의미가 없는 게요, 조사해보니까 모든 학교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말하는 게. 그리고 이 기숙사만의 특징이 아니고 일반고의 특징이랑도 거의 겹쳐요. 그러니까 내신 난이도 가온고 학생이거든요. 이건 남학생이었는데 누군지도 지금 기억이 나요. 비기숙사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서 3, 4등급이 가능하대요.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실제로 궁금한 게 답을 듣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소신껏 결정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역설적으로. 아니, 설명회를 갔는데 난 머리가 더 복잡해졌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너무 많은 정보를 가져다가 보니까. 그냥 눈 감고 귀 막은 다음에 네가 가고 싶은 데 가, 이게 끝이에요. 예, 그게. 그리고 시험범위 특별히 많지 않고 타 학교가 비슷함. 그냥 다 뻔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온고는 그 중점 교육이 있긴 있거든요. 요건 약간 특이사항 같아요. 그 중점 교육이 있어서 좀 좋은 것 같다고 하고, 학교 분위기, 학년마다 분위기 다름. 당연한 거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그만큼 열심히 논다.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모든 학생들이, 그러니까 전교 1등은 안 놀아요? 아니에요. 누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기숙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노는 욕구가 더 커지겠죠. 아무래도 부모님 이제 거기서 벗어나니까. 그리고 뭐 이건 우스갯소리이면서도 어쩔 수 없이 우프다고 하죠. 기숙사를 보낸 이유 중에 하나도 애 꼴보기 싫어서 보낸 경우도 있어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꼴보기 싫다는 게, 어머님들 방학 싫어하시잖아요. 어쩔 수 없죠. 왜냐면은 이제 저도 이제 결혼을 하면서 느낀 건데, 떨어지니까 관계 좋아지더라고요. 예, 떨어지니까. 맞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안복고도 다 똑같아요. 초상위권이 3년 내내 상위권을 지배한다? 다른 일반고도 똑같아요. 어느 학교를 가도 이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하고, 근데 이제 나는 놈 위에는 그 나는 놈 위에서 뛰어다니는 애가 있다고 하고요. 이제 그 위에는 운 좋은 애들. 얘는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어느 학교 가도 똑같아요, 진짜. 특별히 많지 않다. 단체 생활에 자신 있고 분위기에 휩쓸리자. 이거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별거 없어요, 실제로. 이것도 똑같은 말이고. 근데 이건 실제로 그 학생들이 얘기해 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뭐 짜집기 한 건 절대 아니고. 3개고는 여학생인데 굉장히 만족을 했어요, 실제로. 근데 성적은 잘 안 나왔어요.
예, 근데 그게 되게 좋았나 봐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적을 또 너무 못 받은 거 아니고요. 그냥 3등급 정도? 그러니까 중간에서 조금 이 정도 받았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는 뭔가 학교 생활하면서 뭔가 이제 다른 학교보다 더 사회생활을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더 사회화되고 막 이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냥 느낌에는. 이런 거는 무시 못하죠, 실제로. 사회생활 할 때. 먼저 이런 경험하는 거. 뭐 수학이 어려운 편이고 국어, 영어는 할 만하다. 이것도요. 학년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백고 1학년은 영어가 어렵게 나왔는데 2학년 쉽게 나왔어요. 근데 어쩔 때 2학년이 어렵게 나오고 1학년이 어렵게 나와요. 쉽게 이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학교 시험 난이도라는 것도 이따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거의 절대 진리는 이제 그 학교가 개교하고 올라가면서 시험의 난이도는 올라간다는 거는 절대 진리고요, 당연히. 초반에만 쉽고. 예, 그거는 이제 변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등급이라는 걸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등급은 학기 기준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중간고사가 어려워? 그럼 기말 쉽게. 약간 밸런스를 맞출 수밖에 없어요. 약간. 보통 그런 거 같고. 그 영어 시험 범위가 조금 많다고 하는 것도 보통 영어가 시험 범위가 제일 많아요. 보통 그래요, 실제로. 그리고 얘가 추천한 게 그 학종으로 대학 가기 좋다고 되게 좋아했어요. 활동 같은 이런 거 뭐 써주는 걸 잘 써주나 봐요. 요런 건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야간 자율학습 할 때도 관리를 되게 잘 해주신대요. 일반고 같은 경우도 야자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니까 옛날에 이제 아이들과 대화를 했을 때 어떤 학교는 상위권 야자가 따로 있고 일반 야자가 따로 있거든요. 그럼 상위권 야자는 목숨 걸고 관리를 해요. 왜냐면 학교도 교육기관이지만 어느 정도는 상업성을 띨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랜카드 걸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제 공부를 이제 안 하는 아이들한테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안 하는 아이들은 좀 버려요. 그러니까 버린다는 거가 대놓고 버린다는 게 아니고 똑같이 써도 얘를 A를 준다는 거죠. 왜? 얘를 A를 줘야지 얘를 좋은 대학 보내서 우리 학교를 홍보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뭐 자존심 상할 필요가 없고요.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면은 못 살아요. 뭐 저보다 더 많이 인생을 사셔도 더 잘 아시겠지만 내가 부족한 거 그냥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좋은 거 잘하는 거 그냥 이걸로 가자 이렇게 가야지. 얘가 나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그 토라져 있고 그럼 결국 자기 손해예요. 결국 어디 가든 상위권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일반 야자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뭐 자거나 딴짓하거나 이래요. 공부 안 해요. 차라리 그냥 독서실 가는 게 낫고 보통 학원에 요즘에 자습실들이 많이 있잖아요. 학원 보내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 보내시면서 어떤 학원에 어떤 선생님이 마음에 드는 분이 한 분씩은 보통 계시거든요. 그렇죠? 믿음직한 분. 그럼 그 학원의 자습실로 이제 보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 특별 관리는 못 하겠지만 그 큰 틀의 관리는 해요. 제가 아까 전에 그 우리 아들은 학원을 다니는 것만도 고맙다고 했던 그 어머님 아들이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저희 자습실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관리하는 했거든요. 어머님이 그 관리하는 업체 있잖아요. 스케줄도 짜주고 여기까지 이제 알아보신 거예요. 예, 근데 보통 많이 그러세요. 예, 왜냐면은 그러니까 나랑 다른 성향은 솔직히 이해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상식적으로.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나잖아요. 보통. 예, 계획을 못 세운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가 아니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좀 여담이지만 저희 형이랑 같이 사업하는 그 형도 동업자인데 그분은 그런 거 아예 못해요. 예, 그 아이도 못하는 아이인데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그랬거든요. 보통 그런 업체를 고용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거든요. 비싸요, 비용이 당연히. 근데 그 비싼 만큼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보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요, 그렇죠? 그럼 못 보는 이유는 하나죠. 애가 안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관리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거예요. 왜냐면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겨울 때 되면은, 겨울이 아니고 방학 때 되면은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쵸? 이제 뭐 10-10이나 기숙학원. 효과 보는 아이들이 더 적어요. 몇백만 원 하죠, 기숙학원 가는 거예요. 그쵸? 그것도 마찬가지로 꼴배기 싫으면 보내시면 되는데, 예. 근데 효과가 진짜 없어요. 보통. 그리고 그것도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요. 이제 요즘 아이들 나쁘게 말하면 까칠한 거고, 좋게 말하면은 되게 자기 의견이 강해요. 선생님 보고 나 마음에 안 들어 이래요. 너무 좋은 거죠. 기숙학원 선생님 마음에 드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들어갔는데 나랑 마음에 안 드는 스타일이면 완전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그 기숙학원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관리를 해주죠. 그 많은 돈을 받고 어느 정도 관리를 안 해주면 큰일 나니까, 당연히. 근데 결국 자기가 안 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많이 가요, 기숙학원에 실제로. 근데 효과 못 본 아이들이 더 많다는 거는 갔다 오면 항상 물어보거든요, 애들한테. 어땠냐, 어땠냐? 그럼 보통 그냥 처음에 대답 안 하고 그냥 웃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예. 진짜 효과가 있으면 바로 말을 하죠, 자신 있으면은. 그럼 웃는다고 하는 거는 그 짧은 0초 몇 초 만에 내 기숙학원의 생활이 떠오르는 거죠. 그냥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기숙학원 보내야 되는 애들은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을 보내는 거예요, 차라리. 그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애들. 근데 보통은 안 되니까 제 여기라도 좀 가둬놓고 공부시킬라 이거죠. 그럼 갇혀있으면 공부합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애를 보내는 게 오히려 맞다는 거예요. 저도 그거는 동의해드려요, 어머님들한테. 이 학생은 딱 봐도 성실하고 하니까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조금 더 성장하고 싶은 이런 아이들. 그게 더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경화여고도 그냥 다 비슷해요. 진짜 비슷해요. 뭐 이 학생은 이제 여학생이었는데 학교 분위기가 정말 좋다고 이제 좀 강조는 하긴 했는데 이것도 너무 복불복이고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이제 또 세 번째 이슈거리는 내신 따기 쉬운 학교 갈 거냐, 분위기 좋은 학교 갈 거냐, 요건데 이것도 내신 따기 쉬운 학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보통 엄마 나 여기 가서 내신 딸 거야 라고 말하는 아이들은 보통 중하위권이에요. 보통 그런 아이들이 나 여기 가서 내신 딸 거야 이러면 다 자신 있게 말해요. 그래 가서 자신 있게 놀아요. 실제로. 그리고 내신 따기 쉬운 학교가 없다는 거는 그럼 나 이 학교에 갈 거야를 나만 생각해요? 내신 따러? 아니죠. 그 아까 말했던 초상위권도 그 생각을 하고 가요, 전략적으로. 어딜 가도 2등급까지는 어려워요. 1등급은 당연히 어렵고요. 2등급까지도 어려워요. 근데 제가 3등급은 진짜 할 수 있어요. 상등급까지는. 이따가 제가 몇 명까지가 상등급인 것도 대충 말씀드릴 거고, 수능 영어 같은 경우도 3등급은 무조건 할 수 있어요. 무조건. 왜냐면 듣기가 37점이 먹고 들어가거든요, 일단. 그럼 공부를 많이 안 하더라도 어렸을 때 해놨으면 이게 귀가 뚫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딜 가도 1, 2등급은 없기 때문에 내신 따기 쉬운 학교는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요. 그래, 아까 말씀드린 거 분위기 좋은 학교, 반 분위기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자기 소신껏 그냥 지원하는 게 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고, 이것도 이제 그 의견을 좀 가져왔거든요. 1, 2등급은 항상 치열함, 결국 자기가 죽어라 해야 된다. 100% 맞는 말이에요, 이것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진짜 중요한 건 반 분위기. 그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머리가 좋아지는 거 아니다. 맞죠? 이거 되면 나 될 것 같아 이래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극상위권의 특권. 이거는 완전 초상위권이지만 약간 타고난 애들. 그 노력형 말고 좀 타고나면서 상위권 아이들 있죠? 얘네들은 진짜 선택할 수 있어요. 어딜 가도. 근데 조금 더 유리한 거, 자기 성향에 맞는 거.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지가 중요한 거지. 학교 분위기가 좋아도 반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자기는 휘둘릴 수 있고. 요 정도로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것도 결국 진짜 실력과 진짜 성향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이슈거리는 이제 정시가 확대된다는 말은 조금 전부터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나는 정시를 1학년 때부터 준비할 거냐 뭐 이런 소리도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항상 어떤 이슈거리를 내보내면 거기에 숨겨져 있는 말들이 있는데 그걸 알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전문가들이 알아낸 다음에 이제 고객님들한테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 실제로 모든 분야에서. 그럼 정시 확대가 몇 프로까지 된다고 얘기가 있었죠, 예전에? 40까지 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상위 15개 학교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교는 아직도 수시로 훨씬 많이 가요, 실제로. 진짜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함정인 거예요, 실제로.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상위 15개 학교를 염두에 두고 계시겠지만, 근데 실제로는 수시로 가는 게 훨씬 더 많은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함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시와 관련해서 제가 또 말씀드려야 되는 게, 그 정시 제도도 이게 종합평가 유형으로 확대가 돼요. 정시를 한다고 수능만 가는 게 아니고요. 수능 플러스 내신 플러스 면접으로 가고 있어요, 분위기가 계속. 그러니까 내신을 챙기는 건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많이 답답한 게, 엄마 나 이거 할 거야, 아빠 이거 할 거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보고,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인정할 때는 선생님 저 이 학교가 이런 과가 있어가지고 이 과는 이 공부를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 과목 포기할게요. 이건 무조건 베스트죠. 근데 막연하게 이럴 거야. 왜냐면 이제 또 엊그저께 수학을 포기한다는 아이가 이제 나왔어요. 나와요, 이 시점 되면요.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처음에 으쌰으쌰 하다가 지금은 이제 안 된다는 걸 이제 깨달으니까. 근데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요.
근데 이제 그 학생도 제가 물어봤는데 자기는 진짜 했는데 안 된대요. 근데 저는 솔직히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2시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2시간 공부하는 애랑 30분 공부하는 애, 30분 공부하는 애가 이길 수 있어요. 공부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그 말씀 드릴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시는 40%가 상위 15개 학교에 해당되는 거라는 거랑, 앞으로 정시라고 하는 거는 수능, 내신, 면접, 이 종합평가라는 거. 그러니까 내신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내신 공부를 하면 수능 공부가 돼요, 같이. 어차피. 근데 수능만 하면 내신은 안 돼요. 근데도 애들이 정시를 한대요. 그럼 이유는 하나죠. 편하게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자식 못 이기시는 거 인정하시죠? 어쩔 수 없어요. 애들이 땡깡 부리고 하면은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 상담하면은 한숨 쉬시면서 애가 그렇게 한다니까 이번에 한번 그렇게 해주게 하려고요, 이래요, 보통.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미연의 방지를 조금은 하는 게 좋으니까, 예. 그래서 정시로는 가면 절대 안 되고, 이것도 이제 나 고2인데 1학년 때 이제 1학년 때 3점이었대요, 내신이. 모의고사 100분위가 98이었다는 거는 100명 중에 내가 2등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뒤로 이제 98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를 생각하겠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의고사 시험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재수생이 포함이 안 된 거예요, N수생들이. 나중에 고3 가서 9월 이제 교육청이 아니고 평가원에서 하는 거기에서 이제 재수생들이 이제 N수생들이 이제 들어올 때, 그때 보면 등급이 밀려나요, 실제로. 그 난이도도 1학년과 3학년은 완전 극과 극이에요. 1학년, 2학년은 조금 이게 그렇게 넓진 않거든요. 2학년 때까지는 영어 기준이에요. 다른 과목은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좀 힘드니까 2학년 때까지는 건방 떨면 안 돼요. 3학년 때 보면요, 한국말로 읽어도 이해하기 좀 어려운 지문들도 나와요. 근데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게, 영어가 좋은 거는 90점만 넘으면 A등급이잖아요. 1등급. 버리면 돼요, 그런 문제. 그런 문제가 많이는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지문의 그 난이도가 달라요, 깊이가. 그래서 1학년 때 모의고사가 이제 100분위가 98이어서 정시로 생각했는데 착각할 만하죠. 근데 중간고사 보고 나서 이제 한 과목 제외한 게 다 1등급이 나왔대요. 지금은 고2예요, 얘. 그러니까 1학년 때 이랬는데 2학년 때 등급이 이렇게 나왔대요. 그 말은 이따가도 제가 저희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보여드릴 거예요. 성적이 이렇게 올라간 아이들이 있어요, 진짜로. 많지는 않죠, 물론. 예, 근데 이 올라가는 걸 기대하라는 것보다는 1학년 때 모의고사 보고 정시 준비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절대. 이건 절대요, 절대. 0.1이란 가능성도 두면 절대 안 돼요. 정시 준비하겠다는 거는 편하게 공부하겠다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럼 정시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있을 수 있죠. 이건 제 기준으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끝나고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내신이 나왔기 때문에 역전의 정도가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때 역전이 진짜 안 돼. 그러면 이제 근데 정시가 또 나는 세. 그럼 정시로 전향할 수도 있는 건 그때 시점이라 저는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때도 정시도 안 돼, 수시도 안 돼. 그럼 같이 가야 돼요. 예. 근데 보통 수시 안 되는데 정시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역설적으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정시를 준비하는 애들은 수시 잘하는 애들이 정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공하는 거지. 예. 어쨌든 간 요 정도 이제 학생의 의견 가져온 거고요. 땅 치고 후회 중이다. 1시간만 덜 자고 교과서만 보고 인강. 뭐 진짜 교과서 인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좀 함축적인 의미죠. 너무도 단순하게 노력만 하면은 되는 건데 내가 그걸 안 했다 이거겠죠. 저는 이걸 가져온 이유가, 예. 이 공감이 엄청 세잖아요. 엄청 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후회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옛날 말이면 뭐 공부가 제일 쉬웠다 이런 말이랑 좀 비슷한 거예요. 수시가 제일 쉬운 건데 그 순간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편한 길로 갔다가 결국 나는 더 어렵게 살고 있는 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설명에는 애들이 와야 돼요. 예,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오시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와야 되는 건데 애들은 안 오죠. 안 오는 것도 있지만 애들은 또 토요일 날 아침에 또 학원 많아요, 실제로. 예, 애들이 제일 바빠요. 애들이 제일 바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을 저희 학원 유튜브 채널에 올려요, 어차피. 그래서 저희 중등부는 이 유튜브 그 채널을 뿌려요, 저희 재원생한테는. 애들 보라고. 근데 이거는 어머님이 뿌리고 애들은 안 봐요, 또. 그럼 이제 같이 봐야 돼요. 같이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정시 확대는 무조건 병행해야 된다는 거고,
수시는 현역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이제 다니는 아이들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특권을 놓치면 안 되죠. 그 이 특권이 특별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재학 중이면 다 주어지는 특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100%라고 말하고 싶어요. 99.9도 아니고 정말 100%. 자, 이제 조금 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제 선택할 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중요한 거는 친구 관계예요. 생각보다 중요한 거. 왜냐면은 이것도 저는 이제 사례가 많잖아요. 현장에 있다 보면은 지금 22살 정도 되는 여학생인 것 같아요. 졸업생인데 바로 앞이 중앙고예요. 근데 한백고 왔어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동탄중 나왔거든요. 내 학교에서 나랑 좀 사이가 안 좋은 애들이 중앙고를 많이 간대요. 그럼 3년 내내 가면은 개 꼴보기 싫어가지고 학교 이거는 인정해 주셔야 돼요. 뭐 친구 따라 강남 가니 이런 말이 친구 따라 강남 가야 된다니까요. 실제로. 그 친구 관계는 조금 어머님 아버님이 조금 한 발자국 뒤로 물러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생각보다 예민한 거예요. 너무 지금 친구가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그리고 지인 추천 이건 없애버려야 돼요. 왜 이것도 이제 팔랑귀인 사람들 많잖아요. 제 친구도 있고 주변에도 절대가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누구한테.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통학거리. 뭐 개인적인 이유지만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이번 주 저번 주 해가지고 설명회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뭐 너 이 학교 간 거 뭐 지금 좋냐 후회하냐 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근데 보통은 반반이더라고요. 그 보통은 반반이고 조금 제가 뭐 기운다 하면 그래도 자기 학교 간 걸 좋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싫어하는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거리가 너무 멀다 하는 아이들도 항상 많이 나와요. 항상 이제 제일 많은 거는 이제 성적 때문에 그런다 말하는데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너가 어느 학교 가면 성적이 잘 나와? 거기 가도 안 나와요. 그거는. 근데 통학거리는 너무도 절대적인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체력 싸움이야 나중에는요. 정말 무시 못해요. 왜냐면 직장도 가까운 거랑 먼 거랑 엄청 커요. 실제로. 너무 커요. 그래서 통학거리라고 하는 거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통학거리랑 애가 가고 싶은 학교 가는 게 끝. 엄마 아빠가 가고 싶은 데 가면요 3년 내내 싸울 준비 하셔야 돼요. 엄마 때문에 이 학교 갔다가 나 이렇게 됐어. 이게 돼요. 그러니까 뻔한 말 후회해도 네 선택에 후회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길러줘야 되는 것도 맞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냥 자기가 선택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원하시는 학교 간다고 해가지고 원하는 고등학교 생활 안 해요. 그 학생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안 싸우는 거예요. 고교 선택할 때 가면 싸워요. 어차피. 그러니까 고교 선택할 때도 그냥 싸우지 마시라는 것 뿐이죠. 그냥 가깝고 그게 네가 가고 싶은데 가라. 대신 가서 어떻게 하고는 너 책임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네가 이렇게 조건을 걸고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컴플레인 거는 이유 중에서 이제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요. 아니 이렇게 하기로 안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해버려요. 갑자기 야 핸드폰 내놔 이래요. 아니 핸드폰 뺏는다고 한 적도 없는데 왜 핸드폰 내놓으라는 거야? 보이죠, 저도 반항기가 심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애들한테 혼낼 때 되게 합리적으로 혼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예민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게 해요. 자,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건 걸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그래도 이제 애들은 이제 말은 못하고 이제 표정으로 나오긴 하죠. 얼굴로 욕한다고 하죠. 얼굴로 욕하죠, 그래도. 근데 그래도 이제 뭐 안 보면 되니까. 근데 말하면 귀가 뚫려있는데 들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라도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힘들죠. 애들. 저는 제가 웃으면서 이제 어머니들 대화할 때 어머님들은 이제 자기 자식 1명, 2명만 이렇게 하는데 전 남의 자식 수백 명을 해요. 그럼 미쳐요. 지금 핸드폰에 알람이 수십 개예요. 오늘 밤 새벽 1시에 누구 숙제 이거. 수십 개는 거짓말이고 한 7, 8개. 그러니까 숙제 검사를 3시, 4시까지 해요. 2시, 3시까지요, 실제로요. 그럼 미쳐요, 진짜. 그리고 이제 화를 내잖아요? 그럼 강의평가할 때 화 좀 내지 마세요, 이래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관리를 안 하잖아요? 그럼 관리를 안 하면은 관리하는 학원 보내달라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그럼 관리를 하면은 엄마 여기 관리 너무 빡세. 미친다니까요, 진짜로요. 그래서 그냥 모든 걸 소신껏 하면 돼요. 눈치 보지 말고 내 교육 철학대로 간다. 너 나한테 못해? 나가. 어차피 나보고 들어온 애들이 있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아까 했던 건데 이건 잠깐 넘기고 시간 좀 지나갔으니까 요것도 이제 결정은 신중하게만 그냥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 그냥 결정은 그냥 소신껏 하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것도 이제 작년 건데 이제
어떤 어머님이 올리신 거예요, 카페에다가. 일단 가내신 157이라는 것만 들어도 되게 슬퍼지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솔고가 이제 그 신솔고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솔고를 이제 고민 중이다 했는데, 이 어머님은 지금 뭐 인생 최대 난제에 서 있지만, 대답은 너무 간단해. 그 이 어머님은 어떤 어머님이에요? 나 내 자식 보내보니까 이게 제일 나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당사자는 너무도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겪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이 있죠. 그게 고교 선택이에요. 물론 제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 이런 지금 이맘때 되면 카페에 거의 과부하 걸려요. 그리고 제가 오늘 좀 PPT 삭제한 것 중에 하나가 중3 고교 선택 고민 중입니다라는 제목이에요. 조회가 3,000건이 넘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궁금해요? 중3 고교 선택 고민 중입니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고민인데 얘는 무슨 고민하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엄청 큰 이슈거리인데, 들어가 보면 별거 없어요. 그냥 다 똑같구나. 예. 카페 보면 되게 재밌어요. 어떤 카페 보면은 막 남편분이랑 그 아내분이 싸우세요. 그러니까 남편 대변하는 사람, 아내 대변 막 싸우고 되게 웃겨요. 그 댓글 보면요. 진짜 애들도 댓글 다는 경우도 있고 되게 재밌어요, 이거는. 저 어쩔 수 없이 관심 때문에 이렇게 가거든요. 자, 이제 보면은 이거는 좀 넘길게요. 요거는 이제 안 보셔도 되고, 이제 요걸 보세요. 뭔가를 보실 때 이제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표준 편차는 평균 점수에 얼마만큼 몰려 있냐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실제로요. 평균 점수는 중요한 게 아닌 게요. 80점 2명이어도 평균은 80점이에요. 근데 이제 뭐 100점이랑 60점이 있어도 80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의 함정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평균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약간만 참고, 표준 편차가 더 중요한 건데, 표준 편차를 이제 보실 때는 기준을 한 20 정도를 기준선으로 잡으시면 돼요. 아래로 내려가면 좋은 거고 위로 올라가면 안 좋은 거. 20을 기준으로. 그래서 보통 신설고를 보잖아요. 20 넘어가요, 실제로. 극과 극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평균에 많이 몰려 있으면은 표준 편차 내려가는 거. 평균에서 흩어져. 1등, 꼴등, 1등, 꼴등. 그게 이제 그 신설고의 이제 그 분위기니까. 여기를 보니까 이제 편차가 괜찮죠, 어느 정도? 저희 이 학교는 이제 자사고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학교인지는 이제 밝히기 좀 그러니까. 근데 이거 다 학교 알림이 있죠? 거기 들어가면 정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지. 저희가 이제 정리해서 이게 보여드리는 거고, 여기 자료집에도 학교 알림에서 다 한 거 다 그 짜집기 한 거거든요. 자, 여기를 보면은 이제 20은 안 넘죠, 그쵸? 예. 그러면은 이제 일반고에서 조금 괜찮은 학교. 여기는 저희 주변 학교 중에 하나를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실제로. 예.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니까 20 넘어가죠, 그쵸? 막 20 금방 가죠. 이게 이제 실제로 신설고의 그 자료예요. 대신 최근 자료 가져온 거예요. 1학기 기말고사 거. 예, 1학기 중간고사는 아직 안 올라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를 보실 때 표준 편차를 보시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다는 거. 예, 그거 한번 보시고, 이것도 일단 표준 편차 아까 말씀드렸고, 이거는 영어 성적이에요. 영어 성적이요. 다른 게 아니고 영어 성적이고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잘 안 보이니까. 여기는 커트라인인데, 올해 커트라인은 제가 조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래 커트라인은 작년 커트라인이에요. 예. 근데 올해는 카페에도 안 올라오고, 학교에 전화해봐도 어떤 학교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떤 학교는 되게 냉정하게 그런 거 모른다 말에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몇 회께 전화하다가 그냥 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지금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작년 거 커트라인인데, 커트라인도 솔직히 큰 의미가 없고 대략 느낌이 오죠. 그쵸? 그러니까 미달이 될 때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쵸? 그리고 보통 이제 160 정도면 웬만한 학교 다 갈 수는 있죠, 솔직히. 그쵸? 웬만하면은.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그 특징만 보시면요, 중앙고는 여학생이 엄청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네, 뭐 올해는 어떻게, 내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학생이 많다는 거는 남학생들이 수행평가할 때 굉장히 불리하다는 거예요. 예, 그거 무시 못해요, 실제로. 왜냐면 수행이 40%인가 30%인가 그래요, 점수에. 그러니까 100점에 40점은 수행이에요, 점수가. 그러니까 수행이 엄청 중요해요. 근데 남학생들 그 꼼꼼하지 않고 대충 하는 성격이 있죠. 뭘 만들어서 이게 막 발명품이라 그래요. 뭐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렇죠? 그럼 수행 점수 바닥이에요. 물론 기본 점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남녀 비율도 그러니까 생각은 한번 해볼 필요 있는 거. 절대 기준점은 아니지만. 그 중앙고 평균이 작년을 보니까 영어가 63.5인데 올해는 76.7이거든요. 물론 제 생각이지만 작년 중앙고 제가 알기로는 미달로 알고 있거든요. 마지막에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125가 들어와서 이게 커트라인이 된 것뿐이지 실제 미달이었어요.
그럼 막판에 안 좋은 애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2등급이 거의 절반이었던 거예요. 근데 올해는 별로 없네요. 15.3%면은 엄청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평균 점수가 높은 거는 뭐 아이들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요즘엔 중앙고를 저희 학원에서 이제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예전 그 명성만큼 어렵게는 안 나와요. 제가 알기로 영어 시험은 오히려 한백고가 더 무게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이 많이 갔는데 난이도가 어느 정도 괜찮으니까 평균이 높게 나오는 거. 76점은 평균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평균은 65 정도 되면 잘 냈다고 해요. 그리고 예체능 평균이 75 이상이에요, 보통. 체육 이런 건 이제 그 실기 점수가 있으니까 80 넘고 되게 높죠. A등급도 많이 올라갔죠.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올해 이제 좋은 애들이 더 많이 갔나. 그러니까 좋은 애들이 많이 갔다기보다는 좀 못한 애들이 덜 간 것 같아요. 그 평균 깎아먹는 애들이.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한백고는 A등급이 굉장히 낮죠. 어려워서 그래요. 이건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저희가 한백고 좀 전문이잖아요. 그래도요. 한백고를 더 많이 하잖아요. 진짜 어려워요. 영어 시험이. 한백고 잘하는 애들 많이 가요, 요즘에요. 진짜로 많이 가요. 현장에서 지도해다 보면은 초창기 한백고 학생과 지금 한백고 학생은 완전 딴 세계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한백고 학생도 저희가 했거든요. 1학년 때 90점 모의고사 영어 넘는 것도 쉽지 않게 했어요. 그 학생은. 아직도 누군지 알아요. 근데 걔가 고대를 가긴 했어요, 실제로 나중에. 근데 지금은 1학년 아이가 고3 거 1등급도 받아요, 한백고 아이들이. 그 정도 아이들이 있어요. 대치원 가도 먹힌 아이들, 쉽게 소위 말해가지고 어딜 가도 먹힌 아이들. 이거는 애들 수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영어 시험이 어렵다고 보시는 게 좋고, 창의고는 평균이 조금 높은 게 저는 창의고도 저희가 하거든요. 내년에는 이제 안 하게 될 수도 있는데, 한백고 전문만 될 수 있는데, 영어 시험이 생각보다 어려운데 한백고 어려운 거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무게감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 있죠. 체감 난이도가 낮다는 거는 몰라도 찍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 그래서 생각보다 평균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따지고 보는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것도 제 생각이긴 하지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이거는 같이 보세요. 그냥 어떤 걸 보여드리고 싶냐면은, 그래도 이상고부터 이설고까지가 조금 신설고 쪽으로 이제 좀 기운다고 봐도 되죠. 어느 정도 아래 거에서 위에 거로 다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물갈이가 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해가 지나갈수록 학교는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치를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근데 표준 편차는 다 20이 넘어요, 실제 아직까지. 분위기는 무시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봐도 분석을 하긴 힘들어,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풀어주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자료가 아무리 좋아도 자료 해석 능력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2등급도 되게 높아요. 이설고 보세요. 작년에 100명 중에 70명이 2등급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물론 영어예요, 영어. 예, 다른 건 모르겠지만 올해도 50%. 그러니까 너무 높아요, 2등급이. 그러니까 분위기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분위기는 생각보다 무시 못해요. 생각보다. 예. 그리고 이것도 뭐 보시면 되는데, 예단고가 생각보다 영어 시험이 요즘에 쉽다고 해요. 이것도 들리는 얘기고 자료집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옛날 예단고는 엄청났거든요. 제가 여기 맨 처음에 거의 동탄 초창기 왔는데, 그때 예단고는 영어 시험이 누적범이었어요. 1과 2과, 3과 4과 이런 식으로. 옛날 그랬어요. 완전 옛날에. 그리고 예단고가 좋은 거는 요즘은 안 그러지만 등교 시간, 등원 시간이 8시 10분까지인가 그랬어요, 옛날에. 예. 근데 그건 왜 좋냐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능 1교시가 몇 시에 시작해요? 8시 40분. 그럼 8시 40분에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 8시 40분에 애들 자고 있어요. 아니면 바로 일어나가지고 그냥 눈 뜨고 그냥 가고 있거나. 그래서 예단고는 잘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가야 되고, 막 등교 시간 좀 이렇게 일찍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등교 시간 지금 8시 50분, 9시까지잖아요, 보통. 이건 집에서 1학년 때부터 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 제가 알기로는 8개월 정도를 바꿔야지 그 바이오리듬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일찍 일어나가지고 8시 40분부터는 초집중할 수 있는 걸 만들어놔야 돼요. 예, 그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집중할 때랑 안 할 때랑 일의 능률 차이도 엄청나듯이 문제 풀고 못 풀고의 능력 차이도 엄청나지만 표면적으로 눈에 안 보이죠.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거에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보이는 거에 의지할 줄 알아야지만 성공하잖아요, 솔직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애들한테 맨날 해요, 수업 시간에. 근데 안 듣죠. 예, 안 듣죠. 전 이제 문자도 되게 자주 보내요. 일부러 어머님한테도 보내요, 같이.
왜 애들이 안 보면 어머니 이렇게 보여주거든, 애들한테. 예, 그때 엄청 많이 보내, 이런 얘기를요, 현실적으로. 공부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외적인 외부 환경 다 줘서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거는 올해 인원이에요, 총원. 근데 내년은 이제 총원이 이솔고는 이제 올해 지금 1학년이 481명인데 올해 많이 줄어들어요. 408명이가 그래요. 새로 뽑는 거. 예, 제가 알기로는 중앙고 한 50명 늘어나고요. 한백고 한 40명 이제 줄어들고 창의고, 이상고, 정영고, 서영고는 한 420명이가 똑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1등급, 2등급 이건데 요거 그냥 넘겨도 되거든요. 1등에서 16등까지가 1등급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400명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400명의 4%가 이제 16명이니까. 그리고 17명에서 17등에서 44등까지가 2등급. 45등에서 92등까지가 3등급.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이제 안전빵. 근데 학교 그 인원수에 따라 다르죠, 당연히. 근데 이 정도로 보면 대략 맞고요. 실제로 이번에 창의고 영어 78등 한 애가 3등급 딱 중간이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학교 등급 가져왔더라고요. 3등급 딱 중반이더라고요, 78등이 영어만. 그리고 치동고는 제가 알기로는 500명 넘게 뽑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반에 이제 한 35명 정도 되니까. 근데 다 안 채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많이 몰릴 것 같아요. 그냥 분위기를 보면은. 예, 분위기를 보면은. 예, 근데 500명 넘는 거는 엄청난 메리트예요, 일단. 예, 560명이요. 그러면 1등급이 2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일단. 근데 그것도 공부를 해야 거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너무 눈에 보이는 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예, 왜냐면은 저는 그 완전 신설고는 굳이 갈 필요 없다의 입장이에요, 저는. 굳이? 예, 저는. 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요거는 되게 귀한 자료예요, 저한테는. 등급 컷 이렇게 안 나눠줘요, 애들한테. 근데 지금 고3 학부모님인가 누가 이거 받았어요, 제가. 이게 올해 건 아니에요. 작년인가 재작년 건데 좀 대략적인 틀은 비슷하거든요. 지금 영어 점수는 제가 알아요, 물어보니까. 1등급 컷은 모르는데 2등급은 한백고요, 1학년 89점까지가 2등급이었어요. 그리고 한 78점까지가 3등급. 예, 그 정도. 그러니까 좀 비슷하죠, 어느 정도. 그렇죠. 한백고가 아까 영어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근데 1등급 컷이 높잖아요. 97점이면은 부분 점수로 틀려야 되는 거예요. 한 문제가 아무리 못해도 3.45예요. 보통 3.89, 4.2 막 이래요. 부분 점수 틀리는 점수거든요. 근데 문제가 어려운데 그 1등급 컷이 왜 이렇게 높아요? 영어 상위권이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그 영어 잘하는 애들. 왜냐면 그 조기교육 할 때 수학 영어 하잖아요, 보통요. 예를 들어가지고 국어를 조기교육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 상위권이 형성돼 있으니까 높은 것뿐이지 문제가 쉬운 건 절대 아니에요. 옛날 한백고도 등급 컷이 97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때는 문제가 쉬운 거고. 그러니까 이제 숫자만 보면 안 되고 숫자를 이제 해석해내야 되는 거죠.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랑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올해도 1학년 애들 물어보니까 과학이 엄청 쉬웠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의 흐름인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이거는 중앙고랑 한백고가 그래도 난이도 높아요. 예, 영어 시험. 그리고 이제 창의고도 생각보다 높고, 시험 범위랑 술제 범위는 제가 이런 식으로 그냥 막연하게 던져놓은 게요, 맨날 달라져요. 예, 맨날. 근데 이제 한백고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서는 이제 거의 안 써요. 예, 교과서는 보통 부교재. 이것도 전 되게 불만 사항이에요. 돈 내고 안 써요. 돈 내고. 한백고는 또 이번 마지막에 문제집 한 권을 샀거든요. 한 4분의 1 정도만 쓰고 버리게 돼 있어요, 또. 그 복사해서 나와주면 되는데. 어쨌던간 뭐 시험범위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다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정영고가 제가 알기로는 생각보다 문제가 빨리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신설학교면은 좀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데 빨리 올라간 게 정영고 초창기에 아시겠지만 특자사고 떨어진 애들 많이 갔다고 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하는 애들이 많아지면 선생님들이 이제 급해져요. 난이도 올려야 되니까. 변별력이 없고. 한백고가 왜 어려워졌냐면요, 저희가 한백고 초창기부터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21살인가 2살 아이 때 처음 영어 시험을 봤거든요. 1학년 중간고사. 100점이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한백고 쉬울 때 1등급이 안 나와요. 난리 난 거죠, 학교에서. 큰일 나죠. 그때 시험범위 엄청 많이 냈어요. 애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가장 큰 피해자예요. 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애들 편이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는. 애들이 가장 큰 피해자예요. 예, 진짜. 그러니까 자기네들 하고 싶은 데 다 해요. 애들이 다 해야 되고. 수행평가, 영어 선생님은 자기만 내주고, 사회 선생님 자기만 내주고, 이 사람 자기만 내주고, 애들은 다 받아요. 그래, 너 왜 안 했어? 얘는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들 잠 못 자요, 고등학교 가면요. 저는 그거를 이제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부모님들이 학교에다 컴플레인을 못 걸어요. 왜요? 걸면은 이거 안 써줘요, 생기부.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뭐 교권이 무너졌다 이런 말은 고등학교에서는 저는 최소한 선생님들의 이 힘은 굉장히 세요. 예. 왜 선생님들이 이거 가지고 대학을 가냐 못 가냐 정해지니까.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야, 여기서 반장이 있어? 반장의 역할이 이거야라고 말해요. 반장이 반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럼 건의를 해야 되는 거죠. 따지는 거랑 건의는 다르죠. 그러니까 정중하게 대신에.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좋게 건의를 하면은 화는 안 나요. 그러니까 반장들, 회장들 있잖아요. 모여가지고 선생님 이런 거는 저희가 힘드니까 지필고사 때는 지필고사면 집중하게 해주세요. 지필고사 끝나고 수행평가, 저는 애들한테 이런 얘기 해줘요. 제발 좀 이런 얘기 좀 해라. 왜 니네가 피해보냐. 근데 애들도 솔직히 쉽지 않죠. 찾아가서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가면은 선생님들도 좀, 근데 혼자 가면은 너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래,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배 꼬여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예,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솔고는 예, 그러니까 시험이 진짜 쉬워요, 아직은요. 예,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성적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영어가 내공이 약한데, 이솔고 가서 되게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예, 물론 영어만 그래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학생들 조심할 점은 뭐냐면요, 최저를 맞출 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나 이 정도 가지고 영어 1등급 나와? 그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나중에 뒤통수 맞아요. 그게 이제 신설학교 가면 좀 위험한 거. 예, 근데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면 안 좋아하시겠지만, 정시 공부는 학원에서 시키는 거예요. 예, 제 생각은 그래요. 왜 학교에서 열심히 안 가르치는 선생님이 너무 많다고 하길래, 아이들이. 그러니까 학교 가서 이렇게 하고 학원 가서 열심히 하면 정시 대비는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영어 같은 경우는 1년 중에 절반은 내신 공부고 절반은 이제 그 수능 공부예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생각보다 또 많이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무게감이라는 것도 좀 있는 게 좋고, 어느 정도는. 그래서 뭐 학교가 이제 결론이에요. 학교가 대학 보내주는 거 아니다. 통합거리 무시하지 말자. 특목 자산은 진짜 실력, 진짜 성향 중요하다. 내신 점수 가지고 선택하는 애들은 진짜 잘하는 애들만 선택권이 있는 거다. 말씀드렸던 거 정리하는 거. 그리고 굳이 신설학교 선택하지 말자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선택하면 그냥 그거대로 가는 거. 예, 요 정도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좀 빨리 할게요. 중등상위권, 고등상위권, 이제 요건데, 보세요. 이거는 그 표준 편차가 사라지기 전 가지고 지금 제가 만든 거고, 제 생각이 아니고 어떤 전문가가 데이터를 내가지고 중학교 때 요 정도 가내신이면은 고등학교 가서 요 정도 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수치화시킨 것 뿐이지, 이걸 절대적으로 가져가면 큰일 나요, 진짜로. 왜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꽉 찬 195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이런 아이들의 195점은 여기 가서 요 정도 받을 수 있다. 요 정도지, 놀다가 내신 때만 열심히 해가지고 195점은 이거 절대 못 가요.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 생각보다 되게 궁금하거든요. 생각보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크게만 보세요.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시험 범위는 완전 극과 극이에요. 정답에 접근하는 것도 완전 극과 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공부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해가지고 완전히 개박살나요, 아이들요. 진짜 첫 번째 시험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왜? 습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평소에 계속 깊이 있게 생각하고, 한 문장을 읽으면은 그 문장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읽고 넘어가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밑줄 치면서 읽어요. 계속 읽어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면서 내려가요, 계속. 저도 그런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기 때문에 중학교 때 그게 먹혀요. 너무 단순한 문장이니까. 고등학교는 상상도 못해요, 진짜로요. 예.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되고, 저희 학원도 보통 여기 주변에서 시험 대비를 제일 오래 해요. 6주 들어가요, 6주. 보통 5주. 4주 하는 건 좀 짧고요, 보통 고등학교는. 왜 6주 하냐면요, 마지막에 이제 테스트 같은 거 정리하는 시간까지 필요해가지고, 맨 처음에 저희 4주 했어요. 시험 범위가 안 많았거든요, 옛날에. 그 다음에 5주 하고 6주 하고, 시험 범위가 점점 늘어나서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것 같아요. 원래 초반에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네, 뭔가.
이거는 이제 실제 점수예요. 이거 저희 학원. 실제 중학교 3학년 때 기말고사 받았던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2점수를 받았어요. 한백고에서. 누구는 97점 받았는데 누구 100점에 대한 59점. 그러니까 못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 노트북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요. 여기 와서 공개적으로 사기칠 수는 없죠. 어머님들 앞에서. 그렇죠? 실제 애들 데이터예요. 실제로. 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겠어요? 100점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중학교 때. 정말 아무 의미 없어요. 정말. 근데 이따가 또 말씀드릴 때 그러니까 이거 이제 강조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점은 중학교 때 경쟁력이 없다. 학업 방식의 차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되게 고집이 있잖아요. 누구나요. 그렇죠? 근데 애들한테 제가 맨날 하는 말이에요. 야, 네가 공부하는 대로 해서 안 됐잖아. 그럼 내 말대로 한번 해봐 이거거든요. 안 해요.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사람의 그 이제 성격이라고 하는 것도 안 변하는 것도 있지만 외부 환경이 안 변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항상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수행평가가 있고요. 항상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고요. 항상 하루는 24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안 변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급하게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수행평가가 사라져요. 그럼 좀 더 여유 있게 깊이 있게 공부할 수가 있겠죠? 근데 외부 환경이 안 바뀌니까 내 공부하는 성향도 바뀌기가 힘들어요. 그럼 바꾸는 방법은 단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 기준으로는. 첫 번째, 노는 시간 줄이는 거.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자는 시간 줄이는 거. 근데 자는 시간을 줄여버리면은 그 다음날 피곤해서 또 집중 못하니까 노는 시간 줄이는 게 답이거든요. 근데 노는 시간이 늘어나죠, 오히려. 애들이. 그래서 좀 힘든데 잠자기 전에 영상 보면서 막 한두 시간 날려요. 저도 주말에도 그럴 때도 있고 어머니 아버님도 그러실 때도 있을 거예요. 애들은 더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은 그러니까 핸드폰이 좀 문제가 많아요, 실제로. 근데 뺏을 수는 없는 게 핸드폰으로 다 그 교류를 해요. 학교에서조차도. 저도 단톡방에 있거든요, 아이들. 그래서 단톡방에서 공지를 다 하는데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기가 막힌 핑계거리죠, 그렇죠. 근데 그 자제력이 좀 중요한데 일단 공부하는 방법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내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누가 내공이 있는 겁니까? 라는 또 이제 질문이 들겠죠. 학원 입학 테스트를 한번 보시면 돼요. 학원 입학 테스트는 조금 어렵게 내요. 우리 학원 들어오는 거 쉬운 거 아니야.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쉽게 입학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학원에 있는 입학 테스트를 보면은 어느 정도 얘의 내공이 나와요. 학교 시험 보시지 말고.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입학 테스트 이제 그 무료권도 드리긴 할 건데 그냥 학원 안 오셔도 되니까 그냥 한번 보면은 이 시험을 본 아이들의 누적 데이터가 한 400명 되거든요, 실제로. 거기서 석사까지 다 나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내공이 없으면 아까 100점인데 고등학교 가니까 59점 받았죠? 점수 하락폭이 기가 막히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맘카페가 지금 이때 이제 맘카페가 엄청 활성화되고 그리고 또 활성화되는 시점이 모의고사 볼 때도 그런데요.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끝날 때 맘카페 폭발해요, 진짜로. 접속이 안 될 정도예요. 학교 시험 어땠어요? 어땠어요? 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뭐 2학년 자녀분을 두신 어머님들은 그걸 보면 그냥 웃으시겠죠. 나도 그랬는데 이런 거. 진짜 그래요. 엄청 내려가요. 진짜로. 준비 단단히 하고 계셔야 돼요. 진짜로. 네. 내 애는 안 그러겠지. 뭐 100점이었다가 뭐 80점 정도겠지. 아니에요. 60으로 내려간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는 매년 그걸 보고 있잖아요. 네, 매년 보잖아요. 매년 놀라는 어머니도 매년 보잖아요. 근데 저는 안 놀라요. 예상이 돼요. 가르치면은 얘는 내공이 없어. 얘 안 나와. 이게 나와요. 그럼 말을 해주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안 바꿔요, 실제로. 예, 이건 하위권 학생은 어딜 가도 50점, 어딜 가도 50점. 기가 막힌 매직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학교 선택에 따라 올라가는 경우도 가끔씩 있으니까 완전 하위권은요 신설고 가는 게 나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예, 왜냐면 그러면은 나보다 잘하는 애랑 비슷하게 점수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시험이 너무 쉬우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완전 하위권은요. 예, 완전 하위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A의 함정. A는 1등급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A면 1등급이라고 암암리에 생각하면서 중학교 3년을 보내요. 자기도 모르게. 아닌 걸 알면서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1등급이 아니고요. 자, 저는 매년 이거 조사할 때마다 진짜 놀라 자빠져요. 봐봐요. 이것도 한백고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데이터예요. 최근 중간고사 안 올라왔으니까. 영어 A등급이 53%예요. 90점 넘는 애가 100명 중에 53명이라고요. 근데 90점을 가지고 칭찬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고등학교로 가면 53.9면 5등급이에요. 이게 등급으로, 그러니까 90점이 딱 53.9%겠죠? 그렇죠? 그럼 걔는 90점 A등급이지만 고등학교 때로 치면은 90점을 받아도 5등급이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모순적인 게 중학교 때 A등을 받아와요. 우리 자식 잘했다 이래요. 근데 고등학교 때 5등급을 받아와요. 너희 새끼 어떻게 공부한 거야 이래요. 점수는 똑같다니까요. 무슨 말을 드리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수학 42, 국어 44, 청계중도 국어 100명 중에 66명이 90점 이상인 거예요. 이거 6등급이에요. 등급으로 따지면요. 지금 등급으로 가면 4%, 11%, 23% 그걸로 가면 자, 이제 보세요. 영어 평균이 83점이에요. 1학기 기말고사 영어 평균 점수가 83점이라고. 평균. 체육이에요. 체육 그냥. 예체능. 근데 이걸 보고도 더 놀라는 거. 내 자식은 이 점수가 안 나와. 그럼 미치는 거예요. 너무 높지 않아요. 평균 점수가. 평균이에요. 평균. 문제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저도 학교 선생님들이 잘못하신 거,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누가의 잘못, 한쪽 잘못이에요. 맞춰야 돼요, 난이도를. 그러니까 중학교를 높이던지, 고등학교 좀 낮추던지. 왜요? 애들이 피해봐요. 선생님들은 피해 안 봐요. 저희들도요. 가르치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불쌍한데 애들이 제일 많이 욕먹어요. 애들 위로해줘야 되는데. 저도 애들 욕 많이 하고요. 청계중도 똑같죠. 국어 평균이 90점이에요. 환장하겠어요, 진짜로. 이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하죠. 누가 해요? 시험 이렇게 쉬운데. 그러니까 사회 탓도 엄청 크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동탄중 거의 똑같은데 다원중이 조금 어렵다고 전 카페에서 보긴 했거든요. 어려워봤자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려워봤자 이 정도예요. 영어 거의 35%. 예, 평균 점수 보더라도 이제 다 80점대 국영수만 가져왔어요. 조금 다원중이 낮지만 74.4라고 하는 것도 엄청 높은 평균이에요, 실제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 뿐이지. 65 정도가 돼야지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거거든요, 평균이. 제가 알기로는. 예. 물론 이제 아이들의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까 전에 이제 235가 65가 평균이 나왔었거든요. 그거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애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약간 그런 게 숨겨진 게 있긴 있어요. 그런 게.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세요. 이것도 실제 데이터예요. 저희 학원 아이들. 고등학교 맨 처음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이거든요. 이렇게 점수 변화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엄청 극소수예요. 자릿수가 2개가 바뀌었죠, 지금. 그쵸? 앞자리가. 근데 정말 극소수예요. 근데 여기에 희망을 걸고 다 공부를 하는 건 맞고요, 당연히. 이런 걸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그쵸? 아이들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맨 마지막 거 보세요. 이게 제일 안 좋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왜 안 좋냐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안 나와요, 이런 아이들이. 수능 때, 뭐 이럴 때. 그러니까 점수가 좀 안 나와도 그걸로 안정적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약간 그 복불복이잖아요, 좀. 그렇죠? 예, 높긴 높지만. 그래, 학종도 이런 거 안 좋아해요. 꾸준히 이걸 좋아하죠. 예, 평균을 보는 게 아니고 진짜 그 과정을 보는 거죠, 학종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좀 더 크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 이렇게 영어 점수예요. 예, 이렇게 얘 기가 막히죠. 68에서 95.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은 이거예요. 68을 맞았을 때 얘는 머리가 좋은 애인데 공부를 안 했던 것 뿐이에요. 근데 하니까 이제 하는 방법만 알면 되거든요. 예,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왜 보여드리는지 알겠죠? 처음 시험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필요 없다는 거고, 아무리 고등학교가 어렵다 할지라도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무조건 가능성이 있다. 왜? 그래봤자 고등학교 시험 문제고 배운 데서 나오는 거고 응용이 돼봤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 올라갈 수는 있어요. 물론 더 아래 뭐 60에서 70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래도 이제 90점대가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가져온 것 뿐이지, 저희 학원 복도에 보시면요, 이번에 성적 상승자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올라가는 애가 38점 실제로. 근데 이제 시험이 1학기 기말고사보다는 조금 내려갔기 때문에 점수 상승폭도 높은 건 맞지만 열심히 하면 올라가는 게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아이들도요. 왜냐면 되게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아요,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들이 잘못했는데 욕은 애들이 제일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많이 낮기 때문에 이걸 으쌰으쌰도 해주긴 해야 돼요, 실제로. 요것도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안 좋다는 거. 예, 뭐 점수가 높긴 높지만요. 자, 학종평가 기준은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은 평균 점수는 얘가 더 낮지만 발전 가능성은 얘가 더 좋은 거. 이거는 완전 옛날에 남의 학생 자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이제 인터넷에서 이런 거 이제 자기 학생 가지고 가져온 거를 가져온 거지 저희 학원 학생은 아니고요. 근데 거짓말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인서울이라고 하는 것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일반고는 3등급 아래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그리고 자사고에서는 3, 4등급. 그리고 특목고는 5, 6등급. 여기까지도 인서울. 또 인서울이라고 해서 서울대, 연고대 생각하시면 인서울이에요. 인서울. 그냥 인서울이에요. 아니 3등급이면 고대 아니에요. 인서울. 자,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이거는 어떤 인서울 학교 실제 등급 컷을 제가 가져왔어요. 최근에 보니까 잘 안 보이시죠? 일반고 인문계열 2.24등급에 이 학교 갔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2.27등급, 자사고는 3.5등급, 자연계는 3.8등급, 거의 4등급, 특목고 4.42, 특목 5.91.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랑 좀 비슷하죠? 요 정도 받아도 이 서울에 있는 어떤 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15개 학교 안에 들어있는 학교 가져왔어요, 그래도. 예, 그 정도는 가져와야죠, 저 양심껏. 그쵸? 예. 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거의 끝났어요. 중3에서 고1 가는 거는 고속도로 진입이라고 하는 거는 고속도로 들어가면 출구가 바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중3에서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직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은 신중하게 하되 이제 너무 외부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저는 학업적인 환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아프면은 병원을 가고 정말 아플 때는 의사 선생님들을 거의 뭐 자기 신처럼 이렇게 막 좀 고쳐달라고 해요. 진짜 아플 때는 너무 괴로워요. 심지어 뭐 편도소만 너무 심하게 보도 너무 괴롭거든요. 진짜 침 삼키는 거 그렇고 그건 막 너무 낫고 싶어요. 자가 진단을 못 내린다고요. 진짜 아플 때는 병원을 찾아가죠. 그러면은 학업의 전문가는 선생님들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학업에 관해서는 자가 진단을 너무 많이 내려요. 엄마랑 애랑 상의해가지고 그래 학원 다니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상업기관이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겠죠, 선생님들이. 근데 어머님들도 이제 학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랑 대면을 하고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의 이제 인격이 보이잖아요, 솔직히요. 선생님들도. 그러면은 저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괜찮다 하면은 그 사람이랑 상담을 해야 돼요. 학원을 계속 다녀야 되냐, 바꿔야 되냐. 저는 학생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해서 공부를 못 하겠으면 바꾸라고 해요, 당연히. 근데 가르치는 게 괜찮으면은 절대 끊으면 안 돼요, 모든 학원은요. 혼자 하면은 100명 중에 99.9명은 실패해요. 성공하는 애들도 있긴 있지만. 예, 그래서 학업적 환자니까 자가진단 내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중등이랑 고등학습법은 다르다는 거, 뭐 아까 말씀드렸고, 근육이랑 운동이랑 똑같아요. 운동하다가 안 하면 근육 내려가죠. 왜 하다가 쉬다가 하는 애들 많아요. 엄마 나 쉴래, 시험 끝났으니까. 그럼 그때 실력이 다시 원상복귀가 돼가지고 성적이 안 올라요. 성공의 키워드는 지속성이라고 하거든요. 꾸준함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말도 1년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맨날 말씀을 드리는데도 거의 이게 안 돼요. 힘들잖아요. 그럼 인간 대 인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저는 없다고 여기고 살아요. 대화를 해가지고 타협을 하면 돼요. 그러면요, 선생님 우리 애가 이것 때문에 했는데 이것 때문에 학원을 못 다닐 것 같대요. 근데 이 숙제만 좀 줄여주시면 애 다닌대요. 그럼 무조건 다니게 해요. 숙제 줄여준다고요. 안 하는 것보다 조금 덜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숙제량은 조절할 수 있어요. 그게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닌데요. 원칙이지만 바꿀 수 있는 원칙이죠.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면서 양을 줄이면서 지속성 있게 가는 게 좋아요. 힘들 때는.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숙제 양을 줄이면서 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정시는 마라톤 길게 보는 거고 수시는 100m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뭐 서울대 의예과 한 번 시험 못 보면 못 가요. 그게 단거리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m 달리기 할 때 스타트 미스 나면은 지죠, 무조건 100m는. 그러니까 완전 뭐 서울대 요즘에 이제 의대가 엄청 인기 있죠. 원래도 인기 있었지만 더 인기 있죠. 서울대 자퇴하고 막 의대 딴 데 가기도 하죠, 실제로. 서울대 뭐 다른 과가 오히려 인기가 더 적다고 하잖아요. 그런 과들은 첫 번째 시험 못 보면 못 가요, 실제로. 근데 못 본다는 게 좀 많이 망하는 거지. 뭐 자기 이런 애들 있죠, 어렸을 때. 나 시험 못 봤어. 몇 개 틀렸어? 하나. 이런 재수없는 애들 있잖아요,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좀 많이 망한 거.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시는 100m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정시는 무조건 마지막에 승부가 갈리죠, 그렇죠? 예, 그거고 이제 좋은 학교가 좋은 학생 만드는 거 아니라는 것도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렇죠?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중3 학생들 재수 준비, 상향 지원, 정시 준비 다 못해요. 마지막 입시 제도에 있는 끝물이기 때문에 재수생들, 삼수생들 그냥 개나 소나 마지막으로 한번 찔러보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상향 지원도 보통 하나씩 하는데 이것도 못해요. 왜? 나 재수 못하니까. 그러니까 되게 지금 마지막 오히려 중2 어머님들은 완전 좋아해야 돼요. 왜냐면요, 처음에 입시 제도가 뭔가 생길 때 흐지부지할 때 들어가 버려야 돼요. 이게 안정화되면은 엄청 까칠해져요. 뭔지 알죠? 그러니까 어머님들 아버님들 결혼할 때 모르니까 결혼하지 않았어요. 너무 알면은 결혼 못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중2 어머님들은 오히려 저는 만세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좀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중3이 제일 힘들죠. 진짜로 머리 아프죠. 예, 그러니까 재수가 없는 거예요. 재수 못해요. 그렇죠? 예, 절대 못하고.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애들 절대 믿지 마시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믿지 마시고요. 이제 마지막은 15살에서 18살을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 공감하시죠? 예, 왜냐면 믿으면 뒤통수 맞아요. 조금 길어졌는데요. 한 1, 2분만 쉬고 이제 한 2, 30분 정도 저희 학원 시스템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거까지만 조금 해주시고, 저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